네, 먼저 조 부원장님, 먼저 김대남 전 행정관이 어떤 인물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작년 7월에 국민의 전당대회 직전에 한동훈 고발사주 의혹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언론과 인터뷰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한동훈을 공격하면은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고, 또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 이문무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종잡을 수 없는 분입니다. 이분이 저는 이쪽인지 저쪽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민주당이 어찌됐든 저분을 영입하려고 했다가 지금 무위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굳이 저게 무슨 저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내가 다 큰 메모도 쓰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뉴스거리가 되니까 야 부담스럽다고 덜쳐낸 경우인 것 같거든요. 맘마 먹고 저는 저분이 맘마 먹고 이거 먹고 위에 좀 뭐랄까 맘마 먹어야지 맘마 보는데 왜 저렇게 맘마 먹고 하려고 하는지 한코 의아스럽네요. 저분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말씀드리면 별로 안 반갑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그렇게 밝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비판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좀 알아보십니까? 조금 전에 직접 인물 자체가 이런저런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달갑지 않았겠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해달라고 요청까지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실의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사람 하나의 행보를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뉴스 정도는 오늘 정도는 한심 처리하고 지나갈 정도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빠르게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정치개혁 비전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좀 보면 2028년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겠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10% 감축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굉장히 종합적이고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정치개혁 혁신안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건드린 경우는 없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정수를 10분의 30명을 감축하겠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운 내용이거든요. 현역 의원들이 반발이 불보듯이 뻔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거를 김문수 특유의 브랜드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를 3년 단축해서 중형제 개헌을 하겠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재미있게 본 것은 대통령 시민적 비전을 다루는 특별감찰관을 야당 추천을 받겠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나중에 추천해주면 더 고맙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저는 김문수 후보라고 반드시 이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의 사법부 독립성 흔들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이라든가 대법관에 대한 추천위원회를 법적으로 강화해서 의원제대 3분의 2가 탄생할 경우에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느 한 당이 정연을 할 수 없도록 완전히 제도화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매우 김문수 후보다운 공약이라고 봤고요. 저는 저분이라면 반드시 발전하겠다. 네, 이런 발표하는 자리에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 두 분의 인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지금 공격 이후에 가장 좀 힘받는 장면이 아니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도 경기지사를 했었죠. 김문수 후보도 지금 경기지사를 2번 했었고, 손학규 전 대표도 경기지사 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사람 합하면 경기지사 3선을 했던 케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손학규 전 대표가 얘기하는 과정 중에서 원래 본인은 한덕수 후보를 지지했었다. 그 배경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지금 한미 관계에서 관세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 그쪽 분야의 전문가다. 그리고 정치 위기 상황인데 뭔가 경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본인의 임기를 3년 정도 단축해서 하겠다는 약속이 아주 본인의 마음이 맞아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김문수 후보가 발전시켜주길 바란다 하는 거였는데,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한덕수 후보가 얘기했던 견 일정에 따른 본인의 임기 3년 정도도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것을 놓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겠고, 조금 전에 조 부원장이 지적했다시피 지금 그 사법 방해죄 관련으로 강조하고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맞지? 현재처럼 사법부를 그렇게 무력화시킨다면은 총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공격을 했는데,
제2의 민주화 이런 얘기 꺼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이 합한 시점인데 문제는 김문수 후보가 이후에 지금 오늘 D-12 얘기하고 있는데 지지율을 본인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관철되려면 이건 김문수 후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0%대 나오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공약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들이 관철되려면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점에서 김문수 후보는 공약은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호감이라는 공약을 제시하고 정치개혁 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것이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지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자, 김문수 후보 이제 대선일이 가까워올수록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문수, 이재명 두 후보의 공방 잠시 보고 오시죠. 이렇게 방탄유리를 설치하고 이렇게 경호원들이 경호하는 가운데 유세를 해야 될 것이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의 잘못입니까? 이게 비아냥 널 일입니까? 방송에도 모자랄 자를 너를 깜빡 놀라고 사내 기도에 목이 찔린 상대방 정치인을 두고 그렇게 장난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방탄유리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GTX 이 사람만 만들었더니 저는 이 방탄조끼가 아니었어요. 또 하나 뭐였지? 제가 감옥을 2번 갔다 왔어요. 경기도 지사 다 했더니 2년 반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감옥에 앉아있으면 방탄조끼가 필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바로 제 방탄조끼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방탄유리, 방탄조끼를 두고 두 후보뿐만 아니라 뭐 정치권 다른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냐면 테러 자체가 테러 위협 자체가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논평하기 쉽지 않은데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상대방의 약점이 나의 강점이 되는 그 메시지 소재, 캠페인 소재가 사실 선거운동공학당으로 보면 아주 좋은 소재인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방탄유리막을 사이에 두고 국민을 대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경기지사 시절에도 그랬고 그 뒤에도 그랬는데요.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한다든가 버스를 타고 행사장에 간다든가 그러니까 시민들 사이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자리 잡았던 후보로 그렇게 성장한 정치인이었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볼 때는 테러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그 관중을 잠재적인 격리 대상으로 보는 방탄막은 적응이 안 되는 소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재명 후보도 그렇습니다. 국민을 대할 때요. 국민의 시선을 대할 때 어쨌든 방탄막 유린을 걸러서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21세기 정신이라는 게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이나 직접 교감이나 공감으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좀 위험해서 그러긴 한데 좀 장면이 좀 낯설다. 그 부분을 둘러싼 공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으로서는 지난번에 목도 다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봐야겠어요. 그런데 조금 정했다시피 국민들하고 직접 소통하고 감정을 갖는 것이 주제로서는 바람직하긴 당연합니다. 워낙 이재명 후보가 대세를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이제는 본인의 신변 안전만 해결 잘하면은 마지막 선거나 이후 선거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의견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호를 강화했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방탄 유리막까지 같이 할 정도 상황은 이미 본인이 대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런 뭔가 기세를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분위기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길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뭔가 국민들과의 소통의 방해 요인이 되고 상대 후보는 김문수 후보는 오히려 나는 그럴 요인이 없다라고 강조는 양단점이 있어서 그런데 각자 입장에서 존중하는 태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네, 김한우 전 소장님 앞서 손학규 전 대표가 한덕수 전 총리를 왜 지지하려고 했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네. 얼마 전에 손 전 대표가 한 전 총리 만나서 식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 좀 도와주자 하는데 그것도 사양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저희가 녹취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김문수 캠프 합류 권유를 사양했다고 전한 이야기 저희 녹취로 한번 들어보시죠. 얼마 전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래도 당신의 이 국민의힘 입단도 하고 또 섭섭한 게 많고 그렇겠지만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노하더라고요. 김문수가 그 나라를 위해서 또 약자를 위해서 살아온 이런 생각해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뭐 저는 그냥 자연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의혹 왜 사용한 걸까요? 아마 정치를 개입할 생각이 이제 하지 않겠다, 완전히 끝내겠다 이런 표현일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덕수 총리의 후보 뭔가 경선에 임하는 것도 나이 들어서 욕심이 많은 나이에